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잘한 직원에게는 어떻게 보상을 우리가 줄 수 있겠는가, 금전적 보상이나 비금전적 보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처우들을 기여에 대한 감사함을 표시할 수 있을 것인가,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생기는 거고요. 또 다른 하나의 포인트는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좀 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가, 육성의 파트에 대한 고민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. 때로는 구성원들이 만약에 성과를 못 낸 직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해서 육성을 시켜 놓으면 성과가 잘 날 수 있을 것이냐,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. 이렇게 성과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보상, 육성 등의 인사 분야의 다양한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평가 기능이 자기 기능을 충실하게 하고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. 또 다른 측면으로 누구를 평가 대상으로 할 거냐, 입사 1년 미만은 안 할 거냐, 그게 신입이든 경력이든 이런 판단이 서야겠죠. 어떤 평가방, 상대평가, 절대평가 방법을 할 거냐, 결과 산정은 어떻게, SABCD를 어떻게 할 거냐, 어디다 활용할 것이냐,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설계되어져야 됩니다. 그런데 실제 이 내용들은 평가의 공지 단계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로는 우리가 조직 내에서 평가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확인하고 제도를 시행하기 직전에 설계하는 단계의 내용인 거죠. 그리고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이제는 인사 담당자가 실행하는 단계에 넘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에 우리가 검토했었던 그런 대상 시기들을 그대로 쓸 것인지 아니면 도입하는 첫 해나 두 번째에 따라서 조금 달리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교육을 1년에 몇 번 누구를 대상으로, 여기에는 이 중간의 과정관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이 목표 관리할 때 여러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나타날 텐데 이 목표에 관련된 이 내용을 팀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. 예를 들면 목표가 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원인이 있을 테고요. 이 원인이 회사가 지원을 안 해줘서 그런 것인지, 아니면 본인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, 아니면 동기부여가 안 생겨서, 능력은 있는데 동기부여가 안 돼서 지금 성과가 안 나오고 있는 것인지, 이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내용을 알려주는 작업, 이 중간에 피드백을 면담을 통해서 알려주는 작업이 연결되다 보니까 상대평가를 하게 되면 당연히 협력을 안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성과가 낮으면 내 평가 등급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팀 내에 몇 명의 팀원들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반드시 D가 나오는 거고 누군가는 반드시 S가 나오는 상황이라면 팀 내에서, 그렇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안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협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팀 내에서의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물론 상대평가 방식 전반적인 것이 이제 협력인데, 여기에 있는 대리와 B팀에 있는 이 대리를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죠. 누가 더 잘했는지. 여기 사원은 사원끼리 또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 역량평가를 누가 더 잘했는지. 그렇다 그러면 지금 평가자가 다른 거잖아요. 여기는 후하게 준 평가자일 수 있고요. 여기는 팀장이 박하게 준 평가자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평가자들을 비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. 이럴 경우에, 즉 평가자가 다른 이 피평가자, 지금 이 표현들을 얘기하는 거죠. 평가자가 다른 이 피평가자들의 혼합을 고려한다라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 점수를 조정할 거냐 말 거냐의 이슈들이 생긴다라는 것이고, 그 내용은 바로 협력이 잘 되려면 공평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협력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협력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특성의 일들이 많다면 100%는 아니어도 상대적으로 차등이 적은, 즉 공평한 관점의 관리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인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협력이 중요한 관점에서는 공평보다는
공정보다는 공평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공평의 가치를 훨씬 더 높이 취급을 해야 협력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이죠. 이런 관점을 하나 이해해 볼 수 있는 건데요. 그러면 왜 100%로 공평의 관점으로 주지 않고